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수면과 방광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혹시 새벽 2, 3시에 깨는 걸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밤마다 몸이 받아야 할 깊은 잠을 빼앗기고 심장이 조용히 지쳐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원인이 어르신이 매일 마시는 물에 아주 사소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물을 줄이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물을 줄이면 몸은 더 긴장하고 방광은 더 예민해져서 오히려 자주 깨게 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백 분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밤중 각성은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여러 신호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회복시키는 열쇠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저녁 시간 따뜻한 물 한 잔에 몸을 이완시키는 작은 영양소 하나만 더해도 밤새 깨지 않는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원인과 해결법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변화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역시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면의 질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건강, 뇌 기능, 면역력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릴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을 찾아오신 이웃의 큰형님이었는데요. 69세 박영수님은 몇 달 동안 새벽 2시에 꼭 깨고 한 번 더 3시 반쯤 깨곤 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아침에는 머리가 맑지가 않다고 하시더군요. 형님은 처음엔 물을 줄여보기도 하고 저녁에 차를 끊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잠은 더 얕아지고 방광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형님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고 체념하셨죠. 하지만 저는 형님의 하루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낮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저녁에 갑자기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 없이 바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고 그 안에 몸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을 조금 넣어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형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함이 보였습니다. 형님은 이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는 날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수분 섭취 리듬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밤새 깨지 않는 깊은 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밤중 각성을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면 패턴을 추적하면서 노년기 밤중 각성이 단순히 방광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몸속 여러 신호가 무너지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후 몸에서 밤중 신장 활동을 조절하는 신호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신호의 이름은 바소프레신인데요. 이 물질이 줄어들면 밤에도 신장이 계속 일하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한국노년건강연구에서는 바소프레신 분비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도 이 신호가 약해져서 잠든 후 두세 번씩 깼습니다. 저녁에는 신장 부담을 줄이고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탈수로 밤에 더 깨기 쉽다는 겁니다. 평소 새벽에 깨면 물을 적게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 방광이 반잔 정도만 차도 신호를 보낼 만큼 예민해집니다. 방광벽이 탄력을 잃고 근육이 수축하면서 조금만 차도 급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대한배뇨건강센터 분석에 따르면 노년층의 방광 민감 평균 수치가 젊은 층의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72세 김성자님은 실제로 소변량이 거의 없어도 급한 느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저녁 무렵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나 탄산수는 방광신경을 더 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소변량이 적은데도 급하게 느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체액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류로 돌아가 방광을 채웁니다. 서 있는 시간이 많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는데요.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올라오면서 신장으로 가고 결국 방광을 자극합니다. 한국순환건강협회 자료에서 노년층 체액 재분배 현상이 더 뚜렷하다고 발표했습니다. 75세 이만호님은 낮에 다리 부종이 심해서 밤마다 2번씩 깨셨습니다. 오후에 20분 정도 다리를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면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듭니다. 갑자기 오래 서 있는 행동은 체액 정체를 악화시키니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에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신경과 근육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방광도 지나치게 긴장합니다.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이 영양소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신호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한국영양균형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마그네슘 부족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70세 강미자님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방광이 지나치게 수축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과 함께 부드러운 형태의 마그네슘을 소량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민감한 분은 설사를 겪을 수 있어서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혹시 다리주나 잦은 근육 긴장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존하는 수면제 문제도 있습니다. 수면제는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깊은 회복 단계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면건강센터 자료에서 노년층의 회복수면 감소가 보고됐습니다. 73세 오준호님은 수면제를 끊고 나서야 밤중 각성이 줄었습니다. 이완호흡이나 따뜻한 족욕, 발 마사지 등 자연적 방법을 병행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불안이 심해질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해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멍한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저녁 식사 후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남아있으면 누웠을 때 역류하면서 몸을 깨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밤새 불편함을 줍니다. 한국소아건강협회 보고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 수면은 역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67세 정수진님은 저녁을 늦게 드시고 바로 주무시다가 자주 깨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과식하면 소화 부담이 커지니 적당량을 지켜야 해요. 저녁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 있으신가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방광을 자극합니다. 커피 한 잔에 든 카페인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5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서 노년층은 카페인 대사 속도가 더 느리다고 발표했습니다. 71세 홍명자님은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때문에 밤에 2번씩 깨셨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오후 늦게 커피나 차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몸은 잠들 때 체온을 조금 낮추는데 방이 너무 더우면 이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한국수면환경연구소 조사에서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74세 최영우님은 방 온도를 낮추고 나서 밤중 각성이 확 줄었습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 여러 겹이 조절하기 편합니다. 방이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말라서 깨기 쉬우니 적당한 습도도 중요해요. 밤에 더워서 이불을 자주 걷어내시나요? 이제 이렇게 원인을 이해했으니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잠을 깊게 만드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실제 분들이 적용해서 효과를 본 내용들이에요.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조금 섞어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마그네슘은 몸을 이완시키고 방광의 과도한 신호를 줄여줍니다. 한국영양연구소 자료에서
저녁 마그네슘 섭취가 수면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과량 섭취는 복부 불편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오늘 저녁 한번 시도해 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비타민C가 미네랄 흡수를 돕기 때문이죠. 대한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속이 약한 분은 레몬 양을 매우 조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얇은 조각 하나만 넣어도 충분해요. 평소 레몬 물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체액을 줄이는 루틴도 중요합니다. 오후에 20분 정도 다리를 올려두면 밤에 올라오는 체액이 줄어듭니다. 한국순환건강협회 분석에서 오후 다리 올리기가 야간뇨를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녁 늦게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의자 하나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잠자기 전 따뜻한 발 마사지를 해보세요. 신경 긴장을 줄이고 방광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수면건강센터 연구에서 발 마사지가 수면 시작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몸을 깨울 수 있어요.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살짝 데워서 5분간 문지르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울 때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방광 압박을 줄이고 소화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한수면연구소 자료에서 왼쪽 수면 자세가 소화와 혈액순환에 유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얇은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워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편합니다. 평소 선호하는 수면 자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후 수분 리듬을 조절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밤에 덜 깨게 됩니다. 한국수분건강협회 조사에서 오전과 오후 수분 섭취가 밤중 각성을 줄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녁 이후 과한 물 섭취는 방광을 자극하니 조심하세요. 아침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카페인을 정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카페인은 노년기 방광 민감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 오후 카페인 섭취가 수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한 잔 이하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오후에는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오후 5시 이후에도 커피를 드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밤에 깨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여러 요소가 서로 맞물리며 깊은 잠을 방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해결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탈수와 방광 민감성으로 인해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반대로 낮 동안 물을 채우고 저녁엔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방광은 조용해지고 몸은 다시 깊은 잠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소프레신이 줄어들고 방광이 예민해지고 다리에 고인 체액이 밤에 올라오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카페인이 남아있고 방 온도가 맞지 않으면 밤새 여러 번 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모두 생활 속 작은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십 분이 이 방법들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잘못 관리하면 새벽에 여러 번 깨고 다음날 피곤하고 기억력까지 흐려질 수 있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상쾌한 아침을 맞는 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심장 건강, 뇌 기능, 면역력까지 연결된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자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면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저녁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조금 넣어 마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행동이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오늘 저녁 따뜻한 물 한 잔에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마그네슘을 아주 소량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신경신호를 잔잔하게 바꾸고 밤새 방광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흡수도 더 잘 되고 편안한 기분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수분을 충분히 채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침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물을 골고루 마시면 저녁에 갑자기 목이 마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오후에는 20분 정도 다리를 올려두고 저녁 식사는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 끝내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세요. 이 루틴들이 하나씩 쌓이면 밤중 각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지 않도록 낮 시간대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루틴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식사 타이밍과 활동 리듬을 어떻게 조정하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 외에 수면을 돕는 다른 영양소들과 그 조합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밤부터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